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파이널이죠. 네. 소리 혹시 조금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잘 들려? 상관없니? 내 목소리가 싫은 거 아니죠? 네, 자, 일단, 자, 오늘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오늘부터 파이널 해가지고, 이제 뭐, 그 강의 계획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겠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기출 변형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그 7급 기출을 많이 봤잖아요. 맞죠? 네, 많이 봤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이번 파이널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하면서 이따가 오후 저녁에 이제 캠프하는 친구들도 있죠. 맞죠? 네, 자, 뭐 캠프하는 친구들은 그 진도표는 아마 아직 안 받았긴 했을 텐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7급 기출 변형이랑 이제 민간경영자 좀 풀어서 이제 좀 정리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캠프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잘 버팅기고 있다. 그러면 오전, 오후, 저녁 해가지고 보통 다 합해서 한 75문제에서 100문제를 보겠죠? 네. 뭐, 그럼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목표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진도가 그 7급 모평이랑 이제 그 21년도 7급 공채인 건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약간 있어요. 의문이 약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미리 문제를 좀 풀어봤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다음날 그 진도 문제를 집에서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아마 지난번에 브루트강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 캠프 하는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내일 진도가 이제 22년도다. 그러면은 그 22년도를 푸는 시간 자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험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 그치? 아직도 많이 남았지? 당장 내일 보고 싶지? 그냥 오늘 봤으면 좋겠지? 긴장 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긴장은 내가 해야지. 그치?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볼 것인가? 이 긴장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지금 교재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교재가 아직 조금, 미비한 것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 못 나왔어요. 내일 오후에 내일이면 되도록 꼭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 교재가 지금 요거 오늘 프린트로 이렇게 나간 거였으니까, 뭐 한번 적당히 펴보시죠. 자, 목차는 그냥 이제 대충 보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공채 예시 문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쭉 있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왼쪽 단에 문제가 있고, 이제 오른쪽 단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말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가, 뭐, 그 다음에 선택지들을 보면서 내가 꼭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런데 지금 정도 이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슬슬 조금 시간 압박이 조금 있을걸요? 뭐 옛날 같았으면 하루 종일 자료 공부만 했다가, 뭐 지금은, 자료하고 있으면 누가 울어? 상황이 울고 상황하고 있으면 누가 울어? 다시 자료가 오나? 근데 언어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급해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차분히 그냥 할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 보면은 그날 잘 지내면 이미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죠. 우리 피세 공부할 때는 답이 몇 번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답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어떤 선택지가 나와도 그 어떤 선택지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 요거를 꼭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강의할 때 학생들이 조금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거였어요. 뭐냐면, 왜 최신 것부터 안 했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최신 거에 대해서 옛날 거를 보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오는지를 제가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랑 똑같지 않냐?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은 실전에 갔을 때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아, 이게 옛날에 그거랑 똑같았네 라는 식으로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는 끽해봐야 2개입니다. 2개. 1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 2문제 정도가 이제 보통 되게 많게는 5개, 되게 많게는 5개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몇 점은 맞을 수 있어? 하나에 몇 점이지? 4점. 9단중 하니 4, 5, 20. 그러면 뭐 한 80점은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표정 풀어. 자, 올해 시험 뭐 그렇게 뭐 어렵겠어요. 그냥 쉽겠지.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내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땐 그냥 빨리 수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자,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그냥 만약에 조금 막혔다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어떤 생각해? 내가 못 푸는데 누가 지금 이 고사장에서 이걸 풀겠냐? 이 시험장에서 이걸 풀겠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예시문항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예시문항. 자, 예시문항 한번 보면은, 자, 이것도 뭐 많이 봤던 거니까 쭉 보자. 자, 다음 표는 각 박물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12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그림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분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일단 그 발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안 읽는데 그 발문 부분에서 이 문제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친다면 뭐가 있지? 12개, 그치? 12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 거야. 자, 그래서 항목 자체가 12개니까 혹시 개수세기가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일단 개수세기, 일단 뭐부터 생각해? 과반. 그러니까 여기가 12개니까 반 하면 6개여서 7개부터 과반이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중요도, 만족도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미친 괄호가 하나 이렇게 딱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높은 확률로 물어보게 돼 있어. 맞지? 잘 안 보이니?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보이니, 이제? 똑같아요? 더 안 보이나? 괜찮아? 잘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괜찮아? 아까보다 더 안 좋아졌어? 얘기를 해줘. 더 좋다, 지금이. 더 안 좋다. 너무 컸나? 네, 이렇게. 이건 키는 게 나아요? 다 켜? 알았어, 그냥 다 킬게.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맨 밑에 뭐가 나왔지? 평균. 자, 평균 나왔지, 평균? 자, 그럼 평균 하면 뭐였지? 가평균 무조건 생각하는 거였어. 자, 근데 평균하면 가평균을 떠올려서 적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항목이 몇 개야? 12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평균을 쓸 수는 있지만 그걸 쓰면 이건 100% 떨어져.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요 밑에 왔을 때는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 항목의 영역표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X축, Y축. 자, X축에 뭐 있니? 만족도. Y축에 뭐 있니? 중요도.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 만족도와 중요도가 있는데 자, 표에서 봤을 때 중요도가 먼저 나와, 만족도가 먼저 나와? 중요도가 먼저 나와. 그치? 자, 그런데 중요도는 Y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표에다가 표시를 했을 때 중요도 옆에 Y, 만족도 옆에 X.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원래 평면 자체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었는데 X, Y 이렇게 읽었던 것이 지금 저 표에서 읽어내려니까 이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면 그냥 바꾸면 돼. 그치? 그래서 Y, X로 내가 읽어내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둘 다 뿔뿔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마마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큰 거 Y 값이 크고 X 값이 평균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훨씬 편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요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를 그냥 한번 보고 1번 선택지 봤더니 안내 직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안내 직원의 중요도, 자, 이걸 괄호잖아. 그치? 자, 그래서 미쳤나보다 하고 중요도 평균보다 높은지 하면은 이거는 허허허 하고 이제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랬는데 2번에 갔더니 교통 및 주차는 현상 유지 영역, 자로 분리된다 해가지고 얼른 그 교통 및 주차로 갔죠. 네, 자, 그랬더니
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게 평균보다 작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가 돼? 점진적 영역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점진계선 영역이니까 이제 이것도 X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번에서 점진계선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은 두 개냐? 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마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평균을 봤을 때 평균보다 낮은 것들을 빨리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가 35.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35보다 낮은 거 얼른 마이너스 쳐보자.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 다음에 얘보다 또 낮은 거 얼른 마이너스를 쳐보면 아까 3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쭉 가서 37보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놈이 자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두 개 있는데 뭐가 지금 또 걸리적거려? 얘가 걸리적거린다. 자,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제 1번과 3번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계산을 이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제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두 개 있었는데 얘까지 맞으면은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자, 그런데 만약에 1번 선택지가 옳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1번 선택지가 옳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뿔마니까 이거는 점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맞다면 밑에 거 마마가 2개니까 3번 선택지도 옳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옳은 게 몇 개가 되니? 2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X 해가지고 1번, 3번 둘 다 X를 치겠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조금 나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옳은 것이 딸랑 하나 있다라면, 그 옳은 것이 2개 있을 수가 없거든? 자, 그러니까 뭔가 혹시 계산이 너무 많거나 약간 그러면 그 항목 간의 연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1번, 3번 잘 못 풀면서 그냥 4번이 답이니까 문제가 쉽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합격을 하려면 자, 이 정도의 어떤 그 항목 간의 관계 요거는 이해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4번 그냥 개수 세는 거고 결국에 1, 2, 3번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면은 결국 읽어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x, y가 아니라 y, x로 읽어야 이게 읽기가 편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뭐 지금 사회가 되게 급변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근데 항상 불편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불편한 거를 따르기보다는 그거를 좀 바꾸겠다라는 좀 그런 선진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나라가 되겠지? 내가 더 계약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자, 불편한 거는, 좀 바꿔서 좀 개선을 해보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리에서 계속 공부해봤지만, 근데 멈출 수 없는 풀이와,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것, 그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하면, 자료수 등수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도 이제 예시 문제였었는데, 자, 뭐,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막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 난각번호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이 문제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이제 그 달걀 이제 보면은, 그게 1번 달걀이냐, 2번 달걀이냐, 3번 달걀이냐, 4번 달걀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 닭이 되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있어. 옛날 같았으면 달걀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육지에 뭐 초원에 뭐 풀을 먹인 싱싱한 달걀. 이름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난각번호는 4번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번호 한 번씩 꼭 보시면서 사실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판단형 같은 문제는 그냥 이제 뭐랄까. 자, 이거를 선택지를 이제 먼저 읽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크게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와? 자, 뭐가 주제야?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산란일자 해가지고 뭐 요런 표시 자체가 중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대형마트, 그 다음 중소형마트, 합해, 섞어 했더니, 얼마? 85%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표시율이다라는 거는 뭐였니? 그 조사를 한 애들 중에서 표시가 된 애들의 비중, 이런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야? 가중평균이야. 그래서 90이랑 70이랑 섞어서 85니까 거리가 5대 15, 즉 1대 3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달걀 수는 3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나왔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 뭐 선택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이걸 쭉 읽어보다가, 이 표시, 이거 자체를 봤을 때, 아, 대형마트에 일단 조사한 달걀 수가 중소형마트에서 조사한 달걀 수의 3배구나. 이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뭐 당연한 일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지를 좀 보게 되냐면 디귿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란일자 표시 여부 조사 대상 달걀 수 이렇게 나왔지. 조사 대상 달걀 수. 그래서 대형마트가 중소형마트의 4배 미만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게 뭐 실전에 갑자기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가중평균이 생각이 안 나. 너무 끔찍하다, 그치? 가중평균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뭐라도 좀 떠올려 보면 될까? 가평균이라도 한번 좀 떠올려 볼까? 근데 가중평균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가중평균이 생각 안 나는데 가평균? 자, 얘 어떻게 해? 자, 이 말이 맞다면, 여기가 1이고 4보다 작아. 자, 그러면 4보다 작고 1인데, 자, 얘 85를 기준으로 9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플러스 5만큼 곱하기 4가 있고, 70은 85에서 얼마? 마이너스 15인데 가중치가 1만큼 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평균을 실제 가평균으로 썼기 때문에 편차들의 합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0. 그치? 자, 그럼 이게 0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얘는 20보다 작은 거에서 15를 빼겠대. 그러면 0으로 가능하죠. 그쵸? 20보다 작은 애 중에 뭔가 있으면 거기다 15를 뺐을 때 0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선택지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보다 작은 게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뭐 요 정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니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150제곱미터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2000마리 이하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거기도 그냥 뭐 해? 0.075, 자, 그 표 자체에서 0.075 제곱미터 퍼 마리. 자, 이렇게 나와 있었지?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2000마리 이렇게 그냥 곱해줘서 그 숫자를 빨리빨리 그냥 대충 대입해서 하셔도 괜찮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나눗셈을 할 건지 그냥 곱셈으로 할 건지 이제 방향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막, 이제 시험장에 가면 뭐 기억, 니은 잘 해놓고 이제 디귿 같은 거 했을 때 갑자기 시간을 계속 본단 말이야. 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남은 4주간 해야 되는 거는 빨리 문제를 넘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지막 문제까지 내가 잘 견디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 힘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해주면은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넘어가자. 3번. 자, 3번 가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나왔지? 자, 지수네, 지수. 자, 지수가 나오면 처음에 떠올라야 되는 거 어떤 거야?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거. 자, 비교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 그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교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가 실수값이. 맞지? 자, 그러면 지수 같은 거 나오면 100대 가자고 얘기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자, 표로 나오지 않고 그래프로 나왔지만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2011년이 100, 이제 100, 요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얘기가 없는 이상 이거는 A 제품의 판매 수량 또는 B 제품의 판매 수량의 그 실수값에 대한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근데 밑에도 똑같이 이제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게 나와서 11년도가 100인 걸로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위랑 아래 그래프 모양 자체가 똑같지.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무조건 뭐니? 대등이야, 대등. 그렇지? 그래서 대등이었으니까 대등하면은 뭐 이렇게 봤을 때 밑에 보니까 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일단 동일한 상품 내에서나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고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지?
2번 각주였어. 2번 각주. 자, 그래서 11년에 A 제품이 평균 판매 단가는 B 제품과 동일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거 자체는 애초에 이게 11년도에 그 실수값 자체가 쌤쌤인 거니까 이거는 평균 판매 단가는 A 제품과 B 제품의 실수값의 대소 비교가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거야. 이건 실수값의 대소 비교가 가능한데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뭐도 불가능하지? 매출액도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진짜 잘 만든 거는 이제 뭐냐면 그 1번이나 이제 5번 같은 거는 당연히 동일 제품 내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증가율이니까 이거는 동일 제품 내에서는 비교가 가능하죠. 원래 이건 알 수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2번과 이제 4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2번과 4번을 생각해 봤을 때 자, 4번 그러니까 2번이나 4번이 뭐가 똑같지? A 제품 대비 B 제품의 무엇? 비율. 자,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근데 4번도 B 제품 평균 판매 단가 대비 A 제품 평균 판매 단가 비율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2번은 알 수 없고 4번은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그거는 왜 그랬어요? 거기에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지수 문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자, A 제품과 B 제품 같은 경우에 판매 단가는 자,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11년도의 값이 A가 별표였다면 B도 뭐가 되는 거야? 별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별표에다가 그 지수를 곱하고 100을 나눠주면은 뭐가 됐다? 그게 뭐가 됐다? 평균 판매 단가의 실수값이 되지. 자,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얘기하면은 이 전체 기준이 됐던 이 실수값이 약분이 되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이 이 비율값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11년도에 그 매출액 자, 매출액이라고 얘기하면 자, A 값이 뭐 하트라 그랬을 때 자, B는 이번엔 하트야 아니야? 하트가 아니지. 그치? 그냥 뭔가 뭐를 다른 어떤 숫자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 자체가 세모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지수를 막 다 갖다가 한다 해도 이놈이 정확하게 약분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세팅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지수 문제가 나오는 게 크게 뭐 몇 가지 없어. 그냥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표현 자체, 선택지 자체에 실수값에 대한 걸 묻냐. 그래서 대소 비교가 가능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거를 무엇이랑 같이 연결해서 증가율, 배율 이런 거랑 연결해서 이제 표현하는 선택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지? 기준에 대한 어떤 실수값을 제시해가지고 곱셈 비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가 기준인지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4번. 자, 4번에 좀 별표를 쳐보자. 4번. 자, 4번에 별표를 좀 쳐보면 자,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옛날에 진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고, 예시문항 4문제를 보고, 와, 7급은 진짜 가르치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실무적이야. 너무 실무고, 5급 정도 내용을 다 알아야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문제가 쉬운 거 말고 내용이 진짜 많아.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 조금 내용이 빠진 편이긴 하죠. 자, 그러면 역시 이번에 또 뭐가 나왔니? 4번에 지수가 나왔지. 자, 그러면 그 표만 봐도 여러분들은 바로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2006년도가 기준이구나. 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발문 자체에서 물어본 게 환산된 2014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와 2015년 기준 종합지수 대비 재작성된 종합지수의 변화. 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밑에를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 열심히 계산할 게 아니라 97.5일까 아닐까. 그치? 97.5일까 107.3일까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야? 감소, 증가, 없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읽어봤더니 사무관이 2013년부터 주관적 웰빙 영역에 처음 측정돼서 이제 영역이 추가된다. 개별 지표값은 정리했나요? 했더니 예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여줬지. 그치? 자,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기껏 정리를 해놨더니 이제 뭐 하래? 뭔가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는 그 영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작성 하세요.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한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되겠다? 개별 지표는, 자, 주관적 웰빙은 기준 연도가 얼마래요? 2013년도가 기준 연도래. 그치? 자, 그러면 요 위에서 봤을 때 얘가 뭐가 되겠다? 기준, 자, 이게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5 같은 경우를 그냥 지수로 나타낸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지, 얘가. 그치? 6이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겠다. 라고 이제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그렇군요. 하고, 기준연도분의 해당 지표값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 기준연도가 100일 때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5.7. 자, 이렇게 나왔으면 100이고, 자, 5에서 0.7 증가하면 얼마 증가한 거지? 14 증가한 거지. 자, 5.7은 6에서 0.3 빼니까 6 하나 땡겨 반띵 빼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가 돼? 5%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6.6은 6이 하나 땡겨 0.6만큼 증가했으니까 10%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11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거고 걔네들을 뭐 하겠대? 산술평균 하겠대. 자, 그러니까 13년은 100이고 14년 같은 경우는 둘의 산술평균 요거의 산술평균 하니까 얼마가 돼? 97.5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 그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느낌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그래서 이 13년의 영역지수는 기존 종합지수 값인 얼마를 쓰래? 110을 쓰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구했던 97.5는 뭘로 쓴 거야? 100으로 썼지. 100으로 썼는데 그거를 110으로 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거는 100에 0.975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 975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 100을 안 쓰고 110을 쓰겠다라고 이제 한 거니까 뭐가 돼? 97.5가 돼? 안 돼?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이거 소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은 뭐 해? 107.3이 맞나? 계속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마치 97.5 곱하기 1.1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 땡긴 것만큼 이렇게 더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5에 2에 여기가 6, 7에 0에 1, 자, 이렇게 나왔는데, 반올림 하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는 올라가서 얼마? 107.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는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7 같은 거 봤을 때 6 빼기 0.3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매번 배우잖아요. 하나 땡겨, 반띵, 맞아?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그 2014년과 1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5년 같은 경우는 재작성됐을 때 전에 비해 더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근데 15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얼마야? 현재 여기 종합이 얼마야? 111.7이지. 자, 근데 주관적 웰빙이 이제 들어오면서 주관적 웰빙 구해봤더니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얼마예요? 114랑 110이랑 하면 얼마니? 112지. 그런데 기준이 100이 아니라 뭐랬어? 11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112보다도 더 큰 숫자로 들어올 거야. 근데 원래 기준이 얼마였으니까? 112보다도 작은 111.7이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중에서 이렇게 큰 애가 들어오면 재작성되면 지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냥 증가했냐, 감소했냐, 없음이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숫자가 진짜 쉽게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려면 이 1.1 요거 110으로 썼을 때랑 그거를 안 썼을 때랑 결과값이 다르면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 그치? 그래서 조건을 다 빼먹었냐, 다 정확하게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가르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나오잖아? 그럼 두 문제 세트로 나온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처음에 한번 던져본 거야. 과연 애들이, 야, 이 정도 할 수 있겠냐? 도전! 약간 이렇게 했더니, 20년도에 모평 나오고, 21년도에 막, 그때 진짜 난리였죠. 21년도에 어떤 커트라인이, 1차 합격 커트라인이 50점대인가였을걸?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항상 시험은 바뀔 때 무조건 잘 봐야 돼요. 그때 무조건 봐야 돼. 뭐가 새로 들어온다? 이랬을 때.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또 보란 얘기 아니다. 올해 무조건 합격하고 웬만하면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7급 모의평가 이제 한번 가보자. 모의평가. 모의평가 가보면, 자, 1번. 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부합 여부를 이렇게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부합 여부를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런 류의 이제 보고서 문제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부합 여부를 물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추가로 필요한 자료 또는 활용하지 않은 자료. 뭐 이제 이런 식이지. 그치? 자, 그러면 활용하지 않은 자료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해? 조금 쉬운 거야. 왜냐하면 부합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필요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계산 자체는 거의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부합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서 문제가 초반에 나올 때 너무 싫거든. 이게 약간 몸이 덜 풀렸는데 1번부터 이렇게 읽기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거든. 자, 그러면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약간 그 찍기운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시험을 봤는데 뭘 찍어서 맞췄다? 그런 경우가 되게 손에 꼽아. 진짜 찍기운이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저한테 몇 번 찍을지 물어보지 말라고. 그치? 그러면 또 어떤 애들 뭐라 그래? 선생님 4개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그 마지막 걸 가져가겠다. 이제 자, 어쨌건 자, 이거는 자, 보고서를 무작정 읽지 말고, 자, 일단은 이거를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1번부터 5번까지 뭐부터 봐? 일단 제목부터 좀 봐. 제목부터. 그래서 제목을 먼저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가를 예측을 좀 하실 그러니까 예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숫자를 다 기억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이게 이제 뭐 좀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려면 그 보고서 순서대로 선택지도 순서대로 나오면 돼.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그 선택지의 순서랑 보고서 내용의 순서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키워드를 먼저 기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뭐 해요? 취업자 수, 고용인, 그 다음에 만족도,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밑에 내려가면 1인당 지출액,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저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평가 점수, 그치? 자, 평가 점수랑 만족도, 자, 이거는 A, B 축제였었고, 저기는 5대 축제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대 축제의 관련 정보, 획득 매체. 자,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읽어보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5대 축제에 대한 것과 A 축제나 B 축제, 뭐 이런 애들이 있구나. 뭐,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좀 뭐 짜증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읽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저는 그냥 추천하는 것 자체는 그냥 앞에서부터 읽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도 이거는 그냥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앞에 답이 나오더라고. 그럼 오늘은 앞에부터 읽어야지. 하면 뒤에 나와. 그래서 앞에 뒤만 읽을까? 하면 중간에 있고. 뭐 그런 식이야. 자, 그러니까 이건 복불복이라서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좀 시간을 아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시간을 꼭 아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풀렀다 그러면 틀리지 않는 게 일단 훨씬 더 중요해. 무조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알겠지?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확인을 이제 해보면 그 뭐 두 번째 단락 정도에 자, 20대 이하 33, 40대 그 다음에 50대 내 현수막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5번 선택지에 이제 가보면 자,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현수막보다는 어디에서 더 많이? TV, 그치? 자, 그래서 조금 읽어도 약간 50대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죠. 야, TV 봐, 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재미없니?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제가 이제 키워드 정도만 이제 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조금 더 가능하다면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순간 조금 기억할 건 뭐야? 고용인이 취업자가 어디에 되게 많네? B 지역에
비축제에 되게 많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묶음막대 그래프지? 묶음막대 그래프는, 자, 여러분들 그래프는 항상 우리 뭘 누려? 시각적 효과를 누려. 자, 그러면 이 묶음막대 그래프인데 지금 대다수가 어떻게 생겼어? 위에 게 길고 아래 게 조금 더 짧지. 그치? 그러면 이게 대세니까 뭔가 만약에 이 그래프 상에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만약에 요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항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뭐가 큰데 얘만 아니다 라는 식의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런 묶음막대 그래프의 어떤 그 모양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뭐 그런 것들 이제 쭉 보시면서 뭐 2번 같은 경우도 그 만족도 자체가 19년에 특이하게 뭐가 프로그램이 엄청 그 만족도가 높았네 라는 식으로 가장 최신의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2번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이 올라오고 뭐가 좀 떨어졌어요? 그 먹거리가 떨어졌지. 그치? 자, 그래서 막 그 순서를 다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되게 유별나게 눈에 띄는 항목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 정도는 좀 체크를 해놓고 기억을 하시면, 순간 기억을 좀 해놓으면, 보고서를 읽었을 때 조금 더 편하긴 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야. 그치? 그게 이제 쉽지 않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도 뭐 많이 풀어봤을 텐데, 자, 무조건 설문에서 묻는 거 뭐였지? B랑 E의 판매량. 자, 이제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70, 83, 85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값이 딱 주어진 경우 있지. 이럴 때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최종 만약 뭐 잘 못 풀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하나 있어? 숫자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치? 정 안 되면 위기일 때 그렇게 하는 거. 위기일 때. 맞지? 자, 그래서 자, 이거 봤더니 자, A와 C의 판매량은 같다. 자, 그리고 이 표에서 뭐가 나왔어? 평균 나왔지? 평균하면 기계적으로 뭐 해? 가평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가평균이면 네가 플러스 25고 네가 마이너스 27이다 정도는 이제 한번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A랑 C랑 판매량이 같으니까 네가 플러스 25가 될 거고 B랑 D의 판매량이 같으면은 70으로부터의 차이도 똑같이 뭐 세모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E가 B보다 23개 적다 했으니까 70을 기준으로 이 숫자가 더 작은 거니까 요 차이도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세모에서 23만큼이 적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자, 평균하면 가평균, 내가 잡은 가평균이 실제 평균과 같았을 때 편차들이 합 얼마? 0.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더했을 때 0 나와야 되는데 25, 25 더하면 얼마? 50. 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3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없어졌지? 자, 그러니까 이 세모가 뭐가 됐어? 0. 그러면 세모는 얼마야? 0인 거지. 그치? 그래서 편차들로부터의 차이가,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0이니까, 이 숫자 자체가 그냥 70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그냥 70이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숫자는 여기서부터 얼마 차이였으니까? 23 차이였으니까 뭐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얘가 되겠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가평균 그냥 바로 쓰는 것들 그냥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무조건 평균, 가평균 얘네들 기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기계적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가보면 자, 얘는 이제 원인별 사고 건수, 그 다음 표 2는 사용처별 사고 건수 이렇게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뭔가 나 혼자 콘서트 하고 있지만 근데 어제 다 풀어봤죠? 자, 그러면 자, 사고 건수는 사고 건수인데 뭐라고 나왔다고? 원인별, 사용처별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뭐 생각해? 적어도, 그치? 최소 교집합 요거 생각하는 거야. 별별 친구들 요거 이제 생각하면서 요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기억 선택지. 자, 15년 대비 19년에 사고 건수의 증가율은 공급자 취급부주의가 시설 미비보다 적다. 뭐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걔도 이제 그 이 값을 찾는데 조금 귀찮지, 그치? 그래서 15년 대비 19년에 공급자 취급부주의. 자, 요렇게 한 게 그 시설 미비 요렇게 한 거보다도 요때 증가율이 더
작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자체는, 여기에서 얘까지 거리 차이 얼마야? 6 차이고, 자, 얘에서 얘 차이도 얼마 차이니? 6 차이지? 자, 그러니까 6, 6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됐어? 23분의 6과 18분의 6이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작아? 요 위에 게 더 작겠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뭐 기억 선택지는 일단 맞네. 자, 그런데 자, 요 문제 기억 선택지에다 좀 별표를 일단 하나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일단 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증가율을 구하는 게 일단 맞아. 그건 맞거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경우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거든. 뭐냐면 자, 이거와 이 증가율이 이 증가율보다 더 작다면 자, 18분의 23과 24분의 29라는 숫자를 봤을 때 자, 요 숫자가 만약에 분자 쪽의 증가율이 더 작다면 이 분수가 어디가 더 작은 거야? 오른쪽이 더 작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 따라서는 좌우로 보는 것보다 위아래로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증가율을 열심히 보기보다는 어떤 그 배율 관계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뭐 그렇잖아. 자, 18과 23의 차이 얼마야? 이거는 5지. 얘도 5잖아. 그러니까 5, 5 이렇게 똑같이 분자가 분모랑의 차이가 얼마? 5로 같기 때문에 분모 쪽이 더 작은 애가 크다라는 식으로 빨리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숫자가 조금 더 이렇게 크고 여러 자리 숫자, 세네 자리 숫자일 때 그리고 항목이 서로 붙어 있을 때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숫자 자체가 똑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미은 그냥 단순 확인이고, 자, 디귿 상위 두 가지 원인에 의한 사고 건수의 합이 나머지 원인에 대한 합보다 적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자, 디귿 별표 한번 쳐보자. 자, 디귿 별표 한번 쳐보면 사고 건수 기준 상위 두 가지 원인의 합이 그 외에 나머지 원인의 합보다 적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러면 그 이야기 빨리 의역하면 뭐야? 상위 두 개가 전체에서 얼마? 50%도 안 된다. 상위 두 개랑 상위 두 개가 아닌 것밖에 없는데 상위 두 개의 합이 더 작으니까 걔는 50%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문장을 읽고 기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야 그냥 단순히 크고 작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50%가 바로 나왔지. 맞지? 그럼 만약에 이건 어때? A는 A 여집합의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 할 거야? A가 A 여집합의 2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A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다. 요거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3분의 2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했지? 1.5배, 2분의 3배를 했을 때 전체보다 컸어. 그 자기 자신에다가 절반을 더했을 때 전체보다 크면은 3분의 2 이상이었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자. 자, 35% 이상이다. 자, 그럼 전체 사고 건수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5%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 주택이 이렇게 있어. 자, 주택이 있고 매년 35% 이상인지를 확인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자, 35% 같은 거 봤으면 떠오르는 숫자 일단 첫 번째 뭐지? 3분의 1 정도야. 3분의 1. 그치? 그래서 30%, 35% 뭐 이런 거 35% 같은 거 나오면 일단 3분의 1을 떠올리는 게 맞아. 그치? 자, 그리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매년이야, 매년. 자, 그래서 이런 매년 같은 표현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발레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맞겠지. 그치? 자, 그리고 머릿속에 3분의 1 떠올렸으니까 그냥 35%가 35%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곱하기 3을 했을 때 어떻게 되니? 105% 이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자, 48 같은 거 3배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121의 105%보다도 훨씬 크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쭉 있는데 자, 이거 면도가 여러 개 있으면 항상 결국 우리 현실은 또 그냥 일일이 계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지? 전체적인 뭐를 좀 봐달라? 경향을 봐주세요.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경향을 보는 거야.
자, 121, 120, 118, 122, 121 같은 숫자는 다 숫자가 고만고만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간단한 숫자 뭐 있어? 120 아니야? 120? 맞지? 120의 3분의 1 하면 얼마니? 40.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되게 발레로서 유력한 애들 뭐일 것 같아? 왠지 39 같은 애들이 조금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 거잖아. 자, 그래서 그 39는 3배를 했더니, 자, 39, 40-1이지? 40에 3배 하면 얼마? 120. 빼기 3 하면 얼마? 117. 자, 근데 맨 밑에 얼마야? 118. 그러니까 이번 거는 몇 배도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이 안 되니까 35% 이상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보통은 발레가 있다. 자, 그래서, 야, 위기다. 그러면 그냥 X 쳐. 그치? 자, 근데 제가 맨날 얘기했죠. 야, 이제 X 쳐. 이렇게 보내면은 그 해에 또 발레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자, 기준을 잘 두고 빨리빨리 확인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이제 7근보평 4번 문제였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모의평가 때는 처음부터 표가 엄청 많다고. 그치? 자, 그러면 진짜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양 수질 같은 게 이제 나왔을 때, 자, 이런 소재가 나오면 사실 조금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그치? 여러분들 이런 그 수질 쪽에 전공이 아닌 이상 이게 안 익숙하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금 읽어보다 보면 1등급은 어쩌고, 2등급은 어쩌고, 1, 2등급이 아니면 등급 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누가 1등급이고 2등급이야 라고 체크를 해놓고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뭐야? 등급 외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이제 보는 겁니다. 기준을 보고 이 DO가 DO 귀엽죠? 망했네. 자, 걔 도경수 맞니? 자, 7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치? 잘생겼고. 자, 어쨌건 자, 이렇게 있어서 자, 요거에 망했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고, 자, 표 2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나왔어요? 해조류 군집 및 해양 저서동물의 출현 종수.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또 확인을 이제 한번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 표 2 같은 경우에는 출현 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크게 어떻게 나왔다? 군집 출현 종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해양 저서동물 출현 종수. 자,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뭐 딴 게 뭐 엄청나기보다는 자, 일단은 그 2번 선택지를 한번 볼까? 자, B 지역의 해조류 군집 출현 종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해양 저서 동물 출현 종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보다 크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2번 같은 선택지를 이제 봤을 때 증감률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할 필요 없이 뭘로 생각하는 거지? 절대값으로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근데 헷갈리면 안 돼. 뭐 헷갈리면 안 되냐면 그거 있지. 감소율이 크다 작다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어? 감소율에 대한 거 얘기할 때 나중값분의 처음값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30%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은 게 70%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했지. 근데 이렇게 증감률 따위가 크냐 작냐라고 물어보면은 나중값분의 처음값을 쓰는 거는 아니야. 자,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조금 후반부에 나와서 시간이 만약에 조금 없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제가 해양수질 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급 자체에 대해서 내가 빨리 판단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주 평가 항목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위기다라고 얘기하면 선택지를 봤을 때 대충 읽어보고 4번이나 5번부터 풀까? 이런 생각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가져가는 건 좋진 않아. 매번 얘기하지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해양 수질 등급 1등급이 D가 유일하냐? 라고 얘기하면 일단 뭐부터 확인하지? 일단 D부터 확인하죠. 맞죠? 일단 D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D 같은 경우에는 그 쭉 확인했더니
적용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옆에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자, DO 그 7.5mg per 리터 이상 했을 때 A, B, C, D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COD가 1.0mg per 리터 이하냐 했을 때 일단 D밖에 이번에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15년에 COD가 방금 한 개밖에 만족을 못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토탈 N 같은 경우에는 A, B, C, D를 다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오려면 그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서는 A, B, C, D를 만족했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D만 만족을 했으니까 세 번째 조건을 보실 때에는 A, B, C를 볼 필요 없이 일단 D가 세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냐 못하냐 요거를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또 관성적으로 또 뭐 하게 돼 있어? A, B, C 다 확인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D가 어쩐다 이런 게 아니라 D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D가 유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료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뭐 요런 이야기인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9번에 한번 가보면, 자, 9번 같은 경우는, 자, 9번은 좀 별표를 좀 쳐보자. 9번. 자, 9번은, 자, 일단 이런 거는 약간의 그 압박이 있지. 그치? 자, 그림과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밑에 뭐도 있어? 수식도 있어. 그치? 근데 요즘에, 자, 모평 보다가 최신 문제 보고 있으면은, 와, 모평은 무슨 난리였었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요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 문제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생각이 뭐지? 해야 되는 생각? 18년과 19년의 차이, 비교, 요게 이제 일단 첫 번째겠지. 그치?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그러면 19년도에 어디가 눈에 띌 거야? 요 제일 높은 숫자가 눈에 띌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몇 월이냐? 이러고 봤더니 8월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만약에 18년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나마 누가 제일 크지? 이게 제일 큰가 해서 봤더니 여기가 제일 크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시각적 효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이 비슷비슷한데 좀 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를 해보는 거냐면 그 3번 있지, 3번. 자, 19년에 1월에서 12월 동안 최대 전력수의 월별 증감 방향은 18년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가 내려가면 걔도 내려가냐, 18년 내려가면 19년도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일치하지가 않잖아, 처음부터. 그치? 그러니까 그냥 아닌데 라는 식으로 바로 X를 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그거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이 둘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거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리고 또 약간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전반적으로 19년이 좀 높은데 언제? 요때에는 뭐가 좀 높네? 18년이 또 높네? 라는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표에서 최대 전력 수요와 최대 전력 수요랑 전력 공급 능력,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식을 보니까 전력 공급 능력 빼기 최대 전력 수요 하면은 공급 예비력, 남은 전력이죠. 네, 그래서 남은 전력이 있는데 예비율은 최대분의 예비력이다 라고 이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 나한테 뭐 뺄셈을 하거나 뭐 분수 비교해라 뭐 이런 류의 이제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그 1번 선택지, 자, 공급 예비력은 18년 2월이 19년 8월보다 적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이제 뺀 거랑 얘에서 얘를 뺐을 때 과연 이때가 더 작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렇다면 그냥 이거는 빨리 빼도 상관은 없죠. 빨리 빼도 그냥 상관은 없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자, 얘에서 얘를 원래 지금 빼는 값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맞다면, 자, 얘를 어떻게 해줘? 요렇게 왔을 때 대충 얼마 차이지? 700 정도 차이지? 그럼 여기다가 대충 700을 더해볼까? 대충 70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8579. 700을 더해보면
9493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이런 정도 숫자가 왔을 때 둘이 비슷한데 얘가 엄청 큰데 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둘의 차이보다 요 차이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뺄셈 비교를 또 금방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2월이 더 작은 게 아니라 얘가 더 크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또 안 보이면 그냥 뭐 할 거야? 이게 뺄 거잖아. 그렇게 뺄 거잖아. 근데 이렇게 빼기를 이제 하는 순간 약간 가슴이 또 벌렁벌렁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표가 별로 친절하지 않았잖아.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의 뺄셈이 왼쪽이 더 작은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인지 말고 대소 비교를 보는 거라서 내가 이 7800과 8500을 봤을 때의 차이가 얼마니까? 800 정도니까 내가 이 둘의 차이값을 변하지 않게 하면서 이 숫자를 조금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800 더하고 얘한테도 800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 8579에 어떻게 된다? 9593 뭐 이런 식 8을 더했으니까 700을 더했으니까 700을 더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 9493 이렇게 돼서 이 8500대의 비슷한 숫자에 9200과 9400대 후반이니까 밑에서 위에 걸 뺐을 때 왼쪽이 더 작지가 않네 라는 식으로 그냥 판단한 것 뿐이라고. 그치?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집착을 엄청 하기보다는 적당히 기준 놓고 조금 더 확실히 눈으로 봐도 볼 수 있는지 요런 생각도 위기일 때 한 번쯤은 해보시도록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예비율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자, 2월이 8월보다 뭐 낫다라고 했을 때 자, 2번이 진짜 짜증나는 거는 이번에는 결국 뭘 해야 돼? 뺄셈을 좀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야. 자,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됐고,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최대 전력 수요의 가장, 큰 달과 작은 달의 그 수요의 차이는 18년이 19년보다 작다라고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최대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아? 이때가 제일 작고 이때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아? 여기가 제일 작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정도 숫자에서는 봤을 때 무슨 이게 더 작지? 이게 더 작지. 자, 그러면은 자, 제일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를 물어봤잖아. 되게 열심히 빼 아니면 그냥 봐도 19년이 커. 19년이 크지. 그래서 이게 그래프의 시각적 효과를 좀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오른쪽에 이제 해설에 되게 짜증나게 나와 있는 거 뭐야? 시각적 효과를 누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뭐 이지를 해놨죠. 근데 자, 그게 이제 그렇게 그래프를 좀 잘 봐라. 뭐 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10번은 자, 10번 같은 문제가 있어. 자, 이거는 이제 모평 이제 6번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자, 근데 이제 요런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그치? 이때만 해도 막 어떻게 했어? 기준이 몇 가지나 있어? 4가지나 있으면서 0점, 10점, 20점, 30점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제가 막 어떻게 줬어요? 30점, 15점 막 이렇게 줬지. 그치? 근데 요즘 문제 어땠어? 3점, 2점, 1점. 막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런 거 못할까봐 3, 2, 1점 요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런 말도 되게 간단했지. 기준이 1, 2, 3점을 주니까 기준도 3가지밖에 없어서 뭐보다 이상이냐, 뭐보다 이하냐, 뭐뭐 이상, 뭐뭐 이하냐 이런 식으로 기준도 3가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때? 이게 기준도 너무 많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차분하게 하는 것밖에 없거든? 차분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채울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채울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 이런 뭐 차이값 활용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면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왔지만 사실 이거는 딱히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면 제일 큰 것과 작은 것을 구하세요. 뭐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B랑 D 정도를 만약에 이제 비교해가지고 뭐 점수를 빨리 그냥 구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는 원래 덧셈 비교의 기본은 뭐야?
차이값이야. 그런데 그 차이값이 오히려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 그러면은 꼭 차이값을 고집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점수를 채우는 일이에요. 점수를 잘 채워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채울 거야? 이게 채우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180이네 어디 있지? 20점. 220점은 어디 있지? 30점. 150점 어디 있지? 20점. 80점은 10점. 40점은 여기 빵점. 이렇게 채우거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그치? 자, 정신 차려 봅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지. 50 미만 누구야? 막 이제, 너는 어디에 속해? 이게 아니고, 자, 여기서 헷갈리니까 그냥 제일 큰 거, 몇 점? 30점짜리. 얼마 이상? 200 이상 하면 무조건 뭐야? 30점. 200 이상인 새끼들 누구야? 해가지고, 나야? 해가지고 30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 0점으로 가는 거야. 쉬우니까. 50 미만 어떤 새끼야? 50 미만 빵점 나야. 이렇게 준 거야. 빵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자, 이제 남은 애들 중에서 50에서 100이랑 100에서 200 미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두 자리냐 세 자리냐 밖에 아니지. 그치? 그러면 두 자리인 새끼가 여기가 10점인가 보다 해가지고 여기가 10점 아직 안 채운 새끼들 전부 몇 점? 20점 이렇게 채우면은 아마 안 틀릴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이런 범위가 나왔을 때는 이게 아예 그 오픈 구간 있지? 이렇게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 이런 데를 조금 더 먼저 처리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타겟을 잡고 걔만 점수를 넣은 거야.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나머지다. 이렇게 이제 채우시는 게 그게 가장 안 틀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5급 공채 문제 중에서 그 야구 대회 하면서 무슨 중간 결과 해가지고 오각형으로 그려져가지고 막 화살표 쏘고 실선이고 막 그런 거 있지. 그치? 근데 그 문제 같은 거 할 때에도 얘네가 뭐 아직도 남은 경기가 아직 치르지 않은 경기가 6경기나 뭐 치른 경기가 14경기다 했을 때 제가 이런 거 셀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이 순서대로 뭐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막 이렇게 센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안 헷갈리려고 어떻게 했어? 크게 가장 바깥과 그러니까 외부랑 내부 쪽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바깥쪽에 5개 깔고 실선인 애들 뭐 좀 플러스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깔았거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거 타겟팅을 하고 들어와야지. 위에 있는 게 여기 어디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가장 안 틀리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냥 넣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스킬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1번 봤을 때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문제도 조금 별표 쳐 볼게. 자, 요즘에는 이제 이게 그래프로 나오기보다는 요즘에는 조금 표로 나오고 보고서 내용이 훨씬 쉬워졌거든. 그치? 자, 그리고 요런 유형이 이제 매년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뭐니? 그냥 매칭형 문제인 거지, 매칭형.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표를 그래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였어.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자, 그냥 그래프 보면 메뉴 가격의 변동 없음과 특선비만 1,000원 인상, 일반식만 1,000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문제지. 그래서 특선식, 일반식, 이렇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발문 쪽을 읽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쵸? 요게 웬만하면 설명을 해주니까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어. 근데 참 희한한 게 상황 판단 풀 때는 이 발문을 되게 잘 읽거든? 자료 풀 때는 부합하는 것은 뭐지? 이런 것만 그냥 해놓고 만단 말이야. 좀 읽어. 뭐 몇 줄 안 되잖아. 그치? 이거 뭐 시간 뭐 얼마나 아끼겠어. 아끼지. 그치? 아끼지만, 그래도 좀 읽어줘. 자, 그래서, 자,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인데, 예측에 대한 것으로 부합하는 것은 하니까 빨리 아닌 것들 찾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용자 수, 매출액, 총 매출액 따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이제 그냥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선식과,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이거 그냥 한번 해보고, 이게 읽다가, 자, 매칭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읽다가 조금 조건이 계산이 되게 많은 케이스가 한 번씩 있거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일단 그거는 조금 체크만 해놔. 체크를 해놓고 일단 뭐 해? 패스해. 그때는 패스를 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요 문제에서 그 옆에 이게 써놓긴 했는데, 그 뭐 가격 인상 영향 등으로 총 매출액이 2018년 10월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가로 4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방가로 4번.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였었는데, 총 매출액이 18년 10월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진짜 매출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이게 할 게 아직 많이 있으니까 2개밖에 소거 안 되는데 3개씩이나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을 넘어가서 얘네들을 이제 하면 몇 번과 몇 번이 남아? 3번, 4번 선택지가 아마 남을 거야. 자, 그러면 그 3번, 4번 선택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그 기준이 여기 뭐라고 보고서에 써 있냐면, 여기에 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총 매출액은 10월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한다. 언제? 특성 가격만 1,000원 인상했을 때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3번, 4번 선택지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야? 특선식만 1,000원 인상하겠다. 요 케이스를 이제 본 거야. 요 케이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봤을 때 880이 커, 870이 커. 880이 크지. 1180이 커, 1260이 커. 1260이 크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더 커? 위에가 더 크지. 그러니까 10월 이상이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큰 게 만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계산을 하나마나 당연히 위에 거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나머지 조건들을 잘 적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남은 선택지에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서 더 큰 게 당연히 매칭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2개만 더 풀고 칠게. 자, 12번.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자, 7모 8번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마라톤 대회. 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그때 뭐가 있었니? 자, 이 문제를 처음 풀었던 친구들은 그때 막 다 뭐 하고 있어? 자, 막 학생들 막 시험지 보고 있으면 다 똑같아. 여기에다가 몇 분 몇 초 이거를 한창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창 계산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는 짓이 뭐니? 되게 근성 있는 자 어떻게 해? 그냥 더해. 그치? 그 다음에 약간 센스 있는 자 어떻게 해? 5분이 일단 10개 깔고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53분 일단 깔아놓고 나머지 초 더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1분은 100초 또 이지랄 해가지고 또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그런 게 그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장 너무 제가 지긋지긋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거 맞지? 그래서 완주 기록이 60분 이상이다 라는 말을 지금 이게 코스가 몇 개니까 구간이 10개였기 때문에 구간별 평균, 자, 구간별 평균 몇 분? 6분 이상이냐?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였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바꾸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겠다? 6분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였어. 맞지? 자, 그래서 6분에서 더 큰 얼마? 18초, 14초, 3초 같은 거 떼다가 갖다 뭐 니네들 이렇게 줘도 이거는 다 6분을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60분을 넘지는 않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선택지도 다시 볼게. 자, 먼저 통과한 선수부터 나열하면 A, C, D, B 순이다. 이렇게 나왔지? 실전에 가면 또 미쳐가지고 먼저 통과한 사람을 시간을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거는 반대지. 먼저 통과했으니까 시간이 더 작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6km 지점까지 이렇게 쭉쭉쭉 다 더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고, 자, 계산이 너무 많을 때는 뭐 본다 그랬지? 경향 본다 그랬어. 자, A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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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5분 이렇게 있고, B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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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6분, 6분 이렇게 있고, C는 6분, 5분, 5분, 나머지 5분, D는 6분이 3개, 5분이 3개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랑 누가 조금 경합하는 느낌이야?
B와 D가 경합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압도적인 1위 일단 A가 1등, 그 다음 C가 2등인 것 같고 B, D 걔네들은 과연 순서가 맞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분 3개, 6분 3개를 일단 지우고 나머지 초로 이렇게 확인을 해줘도 충분하겠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같은 경우도 3, 4키, 자, 디귿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지. 3, 4km 구간에서는 B는 C에게 추월당한다. 자, 이 얘기는 자, 3, 4km 구간 바로 직전에는 일단은 B가 더 앞섰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누적값을 했을 때 4km에 도달했을 때의 값이 누가 더 적은 거야? C가 더 적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마라톤 나왔고 이제 이런 그 구간별의 어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뭐랑 똑같지? 누적 도수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런 유의 표를 봤을 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누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마지막에 그 개 자체가 합이니까 누적값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A가 예를 들어서 8km에 몇 분에 도착했냐? 뭐 이런 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또 순진하게 어떻게 구간 첫 번째부터 8km까지 다 더해? 아니면 저 뒤에 그 개에다가 나머지 2개를 빼? 그러면 2개를 빼던가 하겠지. 그치? 아니면은 야, 네가 뺄셈하지 말래네 하면은 선택지에 주어진 값에다가 나머지 그 끝에 2개 구간을 더했을 때 실제 전체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누적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평균, 토탈과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잖아. 그치? 최신 문제 중에 있니? 그런 게? 최신 문제 중에? 그 물동량 문제 기억나? 물동량? 그래서 그 막 괄호 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막 해가지고 물동량의 합이 있고 중간에 누적 같은 거 나왔고 거기에서 뭐 전체 평균 물동량보다 더 큰 게 개월수가 뭐 5개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 막 나왔었잖아. 사실 그 문제나 이 문제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지수 문제였었는데 여기서는 계산이 나왔지. 자,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 그 13번은 그 OECD 평균 100 보고 자, 거기에 각주 3번을 보자. 각주 3번을 보면 한국의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100kW당 120달러, 95달러다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은 그 75 자, 지수가 여기가 75가 있고 95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값이 120달러고 얘의 실제값이 얼마다? 95달러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빨리 뭘 해야 돼? 여기 100에 대한 실제값을 빨리 구할 필요가 있겠다. 자, 75는 25 곱하기 얼마야? 3. 그치? 자, 그러면 120은 3 곱하기 얼마니? 40. 그러니까 이거는 40 곱하기 3이고 얘는 75라는 건 25 곱하기 3이니까 100은 25 곱하기 4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25가 4개 있으니까 40이 4개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실제로 얼마겠어? 160달러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가볍게 그냥 치고 들어오면 돼요. 뭐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120달러를 뭘로 나눠? 그때 지수가 얼마니까? 75니까 0.75로 나눠주겠다. 그러면 뭐 이건 그냥 계산하면 160달러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확인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는 보통은 무엇을 비교하게 돼 있냐면 그 실수값에 대한 어떤 그 대소 비교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곱셈 비교긴 하지만 일단은 그 정확하게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소 관계만 물어볼 수도 있고 맞죠? 네, 뭐 요 정도 일단 뭐 말씀드려 보면은 되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